독일빵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 여기는 베를린입니다. 독일 되게 그 점잖은 나라잖아요. 상대방이 나인 이렇게 하면 아무 반응을 못 하겠어. 나인 이러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한국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독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베를린에서 머문 그 독일 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독일의 카이저 비렐름 교회에서 러닝으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이 주변에 음식점도 많고 예쁜 카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너무 여행 기간 내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들 다니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열쇠 문화예요. 독립생활의 디지털 도어락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빨리 독일 진출을 빨리 해야지 말이야. 자, 도착했습니다. 저희 베를린 집인데요. 요거는 불을 켜고 끄는 그 센서 등 같은 거예요. 한번 클릭하면 불이 켜지고, 요거는 똑같이 생겼지만 초인종입니다. 초인종 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방 번호가 없어요. 딱 올라갔을 때 앞집, 오른쪽 집, 왼쪽 집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짜잔. 오! 들어오자마자 정면에는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욕실, 이쪽이 침실, 그리고 거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침대로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총 여기 5명이 묵었는데 이 남자분 4분이서 이 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눕고 한 분은 이렇게 눕고 한 분은 이렇게 눕고 디귿자로 눕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이렇게 내리면 또 침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그 침대를 접어둘 생각은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더블 침대를 세워두니까 이 공간이 멋진 거실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디에이터로 그 보일러 온수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 온도를 데피는데 이 배관을 통해서 모든 난방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도시가스처럼요. 그래서 이 시에서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여기 숫자에 맞춰가지고 우리 집은 좀 추우니까 뭐 5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시면 이제 방이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생활해봤는데 되게 훈훈해요. 저희가 함부르크에서는 주택에서 생활을 해봤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잖아요. 근데 위아래에서 이 온기가 받쳐주니까 마치 한국의 복사열처럼 실내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이렇게 이중 커튼을 해두시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레일 커튼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렇게 커튼 봉을 많이 쓰더라고요. 창문도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창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는 방충망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옛날에 만들어진 창문들이에요. 그래서 창문이 닫힐 수도 있으니까 창문 고정을 이렇게 합니다. 짜잔.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은 열림각이 이 상태로 딱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창문 진짜.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그 해가 반짝반짝 나오는 날이 며칠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굉장히 많이 크게 뚫습니다. 이 바닥이 이 밟아보면 되게 삐걱삐걱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원삐걱거리네 오늘은. 네. 박수를 갑자기 가벼워졌어. 여기가 이제 이 히틀러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흔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나무 바닥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게 설계된 천장이에요. 근데 이런 집들이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져서 지금도 끄떡없다고요. 지금 2차 대전이 거의 1940년대 일어났으니까 거의 지금 뭐 80년 가까이 된 그런 건물들인데 너무 집이 멀쩡해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해봐.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사실 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랑 생활하는 문화가 좀 다르니까 소개하는 재미가 더 있는데 일단 집주인 성격이 너무 깔끔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런지 이 조미료 같은 것들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조리대가 이제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여기다가 놓고 이제 음식을 해서 먹고 오븐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오븐을 두셨습니다.
뭐 냄비나 이런 큰 접시 같은 것들 이렇게 오픈대에서 넣어 놓으시고요. 빵을 재료로 하니까는 그람수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것들, 커피 내리는 거,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이쪽에 보시면 커트러리가 여기 있어요. 또 여기서 저희는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죠.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가 돼 있고 여기가 냉장고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장고를 다 이렇게 가구처럼 짜맞춰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긴 욕실이면 욕조가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입구에는 방해받지 않게 이렇게 사다리꼴로 욕조를 만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리는 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리를 뻗으면 크게 목욕하는데도 지장이 없는데 굳이 네모 반듯하게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이 좀 저는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탁기 넣고 역시 창문 쪽에 변기를 놔요. 냄새도 잘 빠지고 창문이 위아래로 놓여 있고 여기는 미스트 창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상당히 큼직하고 이렇게 좀 넓은 방은 침대를 좀 중앙에 놓는 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TV, LG께 들어있고 이 전신 거울을 좀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신 거울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옷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분의 옷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반을 하나 더 놓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쓸 수 있게끔 놔뒀던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 집은 이렇게 투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베를린 중심가에 있어요. 조금만 나가면 카이저 비렐름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달 월세가 700유로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전기세나 이런 공과금은 모두 다 별도고 그런 에너지 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도시의 난방을 중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법대로 할 수가 없어. 한번 들어와 오래 사는 사람은 집세가 안 올라요. 그 오르는 건 1년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액수만 올라가지. 집주인이 10만 원 올린다, 20만 원 올린다. 그럼 맹벌을 못 부려.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세밀하게 보지. 네. 이 사람이 집세를 밀릴 사람인가, 직장을 제대로 다니는 사람인가. 그렇게 3개월 월급을 갖고 와봐라. 3개월 동안 이 사람 정실하게 잘 나가고 그러면 집을 준다고. 인터뷰를 하네요. 이 집에 나왔다. 그럼 집을 고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동보를 해. 너희들 며칠 날 몇 시에. 네. 그럼 다 모여. 그럼 다 돌아와서 봐. 전부 다. 그리고 써서 내. 선택하는 건 주인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거기서 보고 아 이거는 이 사람이 괜찮겠다.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내줘서.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전체가 팔린다. 이 집을 그럼 새로운 주인이 새롭게 해가지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고시원으로 만들겠다. 다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을 쪼개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 나가야 된다는 걸 최소한 6개월 전에 통보를 해.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굉장히 보호를 받는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랑 차이점은 집 구하는 게 유럽이 훨씬 어렵다. 집 주인이 이 임차인을 면접을 보는 그 시스템이 작년에 프랑스 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도 그게 문화가 똑같이 있네요. 이렇게 독일 베를린의 집을 구석구석 구경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독일도 이 정도면 약간 부담스럽지만 한번 경험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희 독립생활 먼슬리브가 빨리 진출을 베를린에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힘든 면접 그런 어떤 수고로움 없이 편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